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라고요? 그 생각 오늘 완전히 깨질 겁니다. 현대가 지금 노리는 건 차 한 대 더 파는 게 아닙니다. 현대가 진짜로 바라보는 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넣는 겁니다. 자동차, 공장, 물류, 주차장, 군사장비, 그리고 사람처럼 걷는 로봇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현대는 지금 로봇 왕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먼 미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로봇계는 팔리고 있고, 물류 로봇은 창고에 들어가고 있고, 주차 로봇은 서울 성수동 건물에서 실제로 차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미래의 공장에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물류 창고에서 로봇이 짐을 나르고, 주차장에서 로봇이 차를 대신 주차하고, 위험한 발전소 점검도 로봇계가 한다면 그 로봇을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로봇만 연구하던 회사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자동차를 수백만 대씩 만들어 온 회사일까요? 여기서부터 현대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현대그룹의 로봇 사업은 혼자 다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레고처럼 각 계열사가 조각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가 2021년에 약 1조 원을 들여 사들인 미국 로봇 회사입니다. 여기서 만든 대표 제품이 3가지입니다. 사람처럼 2발로 걷는 아틀라스, 개처럼 4발로 움직이는 스팟,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스트레치. 쉽게 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의 몸을 만드는 팀입니다. 유튜브에서 춤추는 로봇, 공중제비 도는 로봇, 개처럼 뛰어다니는 로봇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럼 현대는 왜 이 회사를 샀을까요? 간단합니다. 현대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잘 움직입니다.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AI 기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로봇은 몸만 있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관절을 맡습니다. 정확히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로봇이 팔을 구부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의 균형을 잡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 팔꿈치, 어깨 같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 제조 원가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로봇에서 돈 냄새가 나는 부품이 바로 관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액추에이터를 아틀라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손 역할을 하는 핸드그리퍼, 센서, 제어기까지 널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닙니다. 로봇의 뼈대 안으로 현대모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선수, 현대위아가 등장합니다. 현대위아는 실전형 로봇 담당입니다. 멋있게 춤추는 로봇보다 당장 현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로봇을 만듭니다. 현대위아 로봇 브랜드는 H모션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동 로봇.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로봇팔입니다. 예전 공장 로봇은 너무 위험해서 철망 안에 가둬놔야 했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처럼요. 그런데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현대위아 협동 로봇은 6축 관절형 팔로 박스나 부품을 팔레트 위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최대 15kg까지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택배 상자 정리 알바를 로봇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하면 허리 나가는 그 일, 로봇이 대신합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물류 로봇 AMR입니다. 공장 안에서 부품을 스스로 배달하는 로봇 택배기사입니다. 최대 1.5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1.5톤이면 작은 트럭 한 대 무게급입니다. 이 로봇은 라이다, 3D 카메라, QR코드를 활용해 공장 안을 돌아다닙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처럼 스스로 길을 찾기도 하고 바닥 QR코드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차 로봇입니다. 이건 정말 SF 영화 같습니다. 두께 110mm짜리 납작한 로봇 한 쌍이 차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를 대신 옮깁니다. 최대 3.4톤 차량까지 옮기고 초속 1.2m로 이동합니다. 이미 2024년 6월 서울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 적용됐습니다. 전시용 아닙니다. 실제 상용화입니다. 사람이 차를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하고 나중에 다시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로봇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MR이 부품을 가져옵니다. 협동 로봇이 그 부품을 기계에 넣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AMR이 옮깁니다. 건물에서는 주차 로봇이 차를 옮깁니다. 이건 로봇 한 대가 아닙니다. 로봇 릴레이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로봇 몸이 있어도 뇌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로봇의 운영체제, 관제 시스템, 원격 제어 센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로봇 군단을 조종하는 상황실입니다. 스팟이 공장을 돌아다니고 AMR이 부품을 나르고
주차 로봇이 차를 옮긴다면 이걸 연결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총감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그냥 로봇을 구경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차 공장 자체가 로봇의 첫 번째 고객입니다. 공장에 로봇을 넣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다시 생산에 투입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회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실전 현장 데이터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잘 걷던 로봇도 공장에 들어가면 변수가 터집니다. 바닥이 다르고 조명이 다르고 장애물이 다르고 사람 동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장이자 고객이자 쇼룸입니다. 이건 스타트업이 쉽게 못 따라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스팟은 이미 정식 출시된 제품입니다. 공장, 발전소, 위험시설, 건설 현장에서 점검용으로 쓰입니다. 사람이 가기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는 로봇 정찰견입니다. 스팟 가격은 약 8,3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2,0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000대 곱하기 8,300만 원, 약 1,660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 이익은 아닙니다. 개발비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로봇이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스트레치. 이건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는 로봇입니다. 2022년 DHL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DHL 같은 글로벌 물류회사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물류창고는 반복 작업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내리고 옮기고 쌓고 다시 옮기고. 사람은 지치지만 로봇은 반복에 강합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아직 본격 상용화라기보다는 시범 단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걷고 균형 잡고 물건을 다루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은 천재 신입사원인데 체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걷기는 잘합니다. 움직임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 손동작, 장시간 작업이 아직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숙제들이 풀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 부품을 분류하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운반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대박 수익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대 로봇 사업은 금을 캐는 단계가 아니라 금광 입구에 깃발 꽂는 단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적자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판 매출이 생기고 있지만 아틀라스 개발비, AI 개발비, 테스트 비용이 큽니다. 현대의아는 좀 다릅니다. 현대의아는 2025년 연간 매출 8조 4,816억 원, 영업이익 2,044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고 로봇과 관련된 모빌리티 솔루션 매출은 약 2,481억 원 규모로 3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매출로 보면 약 3% 수준입니다. 아직 작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현대모비스는 아직 로봇 전용 매출이 본격적으로 크게 잡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생산이 늘어나면 액추에이터, 센서, 제어기 공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봇 원가의 핵심 부품을 잡는 회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로봇만 따로 떼어낸 매출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제, 데이터 센터,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현대 로봇 사업은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폭발시키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은 나오고 있고 공장은 쓰고 있고 시장은 열리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익률보다 방향입니다. 로봇은 결국 배터리, 모터, 센서, AI, 소프트웨어, 부품 조립, 대량 생산 싸움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미 자동차로 이걸 수십 년 해왔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수만 개 들어갑니다. 그걸 매년 수백만 대씩 만들고 품질 관리하고 납품망을 운영합니다. 이 경험은 아무 회사나 못 따라옵니다. 로봇을 멋지게 만드는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싸게, 많이, 고장 덜 나게 만드는 회사는 다릅니다.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산업 현장에 들어간다면 승부는 영상 조회수가 아니라 생산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현대가 무서운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움직임을 만들고 현대모비스는 관절을 만들고 현대의아는 현장 로봇을 만들고 현대오토에버는 뇌와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서 직접 써봅니다. 이건 그냥 로봇 한 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태계입니다. 현대가 노리는 건 단순한 로봇 판매가 아닙니다. 자동차 다음 시대의 플랫폼입니다. 과거에는 말이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현대는 자동차 다음이 이동형 AI 로봇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와 로봇 회사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 그 시대가 오면 현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차만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만드는 회사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로봇은 아직 비쌉니다. 휴머노이드는 아직 오래 일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비는 큽니다. 수익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대 로봇 사업이 돈을 쓸어 담는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돈 못 버니까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큰 산업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엔 실험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인프라가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랬고 전기차도 그랬고 AI도 그랬습니다. 로봇도 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현대는 로봇으로 당장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제패를 위한 조각은 이미 모으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몸, 현대모비스라는 관절, 현대의아라는 현장 로봇, 현대오토에버라는 뇌, 현대차라는 거대한 실전 무대. 이 5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현대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현대가 진짜 노리는 건 차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의 노동자, 다음 시대의 물류기사, 다음 시대의 공장 직원, 다음 시대의 이동형 AI. 그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거대한 전쟁의 일막입니다.